실제 챗 GPT 대 이동진 GPT 문화지식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라고 했는데 챗 GPT 때문에 그만둘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오만하죠? 서재가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랑하려고 만들었어요. 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제 원래 직업은 영화평론가인데요. 영화평론가이지만 책에 관한 책도 제가 4권을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빨간 책방이라는 책방송을 하기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도 또 책 GPT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네, 넌 어떤 특성을 가진 GPT야? 라는 질문이네요. 근본 없고 자팍 다식인 스타일의 챗 GPT?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사실은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지금도 책 보는 게 가장 큰 오락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체계를 세워서 책을 읽지는 않거든요. 제가 썼던 4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라는 독서법에 관한 제 나름의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가 없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평생 읽었는데 또 그런 수많은 지식들과 책에 담긴 내용들이 서로 세월이 흐르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챗 GPT 대 이동진 GPT 문화지식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라고 했는데 문화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의견이 있고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만들었던 히치콕의 모든 영화 제목들을 다 얘기해봐 라고 한다면 GPT가 이기겠죠? 챗 GPT가. 근데 그게 아니라 히치콕의 작품이 왜 위대한지 설명을 해봐 라고 한다면 챗 GPT 때문에 그만둘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오만하죠? 오늘 너가 소개해줄 책은 어떤 책이야?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30개의 도시로 읽는 한국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인데 다산초당에서 이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 역시 마찬가지 컨셉으로 세계사, 일본사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들을 재밌게 읽어서 한국사는 안 나오나? 라고 생각하는 중에 한국사가 나와서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분류는 역사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사를 이제 어떤 시각에서 달아보느냐에 따라서 무척이나 다를 텐데요. 이 영화는 도시사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그 특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의 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줘. 이런 거 보통 챗 GPT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예, 도시 이름만 열고 해도 그걸로 충분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방대한데요. 서울과 부산과 평양 같은 그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도시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도시지만 한국사와 관련이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헤이룽장성에 있는 지금은 닝안이라고 부르는 도시인데 이것이 이제 발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를 포함하고 심지어는 이제 부산이라든지 남해안 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외국의 침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마도도 나오고 이렇게 외국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서너 개를 합쳐서 모두 30개의 도시로 한국사를 재서술하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방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역사의 도시를 질문하시는데 30개 다 일일이 말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강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릉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대략 기원전 1세기쯤에는 동해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 배웠었죠. 근데 동해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백제나 신라의 침략을 받는 어떤 순서들을 갖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통일 신라에 귀속이 됩니다. 이 지역이. 근데 이 지역을 처음에 말할 때는 하슬라라는 지명으로 불렀다는 건데요. 혹은 책에 따라서는 아스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하슬라가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이라는데 이 하슬라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가 통일 신라 시대가 되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한자어로 명주라고 붙이게 되는데 이 명자가 어두운 바다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릉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빛나는 태양에서 어두운 바다로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혹시 밝을 명자를 오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까지 이 책에 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 이후로는 강릉 지방은 명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4세기가 되면 고려시대 이제 충렬왕 시대가 되고요. 충렬왕 때 이 지역을 역사상 처음으로 강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명주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강릉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강릉은 사실은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은 중국에서 이제 장강이 있고 장호가 있습니다. 장강은 이제 양쯔강이 장강이고 장호는 그 옆에 있는 호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강과 또 아주 풍광 좋은 그런 호수 옆에 있는 강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충렬왕은 태자 때 원나라에 잡혀가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4년 정도. 그 체류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풍경들을 굉장히 깊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명주를 강릉으로 개칭하게 될 때 강릉을 가보시게 되면 동해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남대천이 있죠. 그리고 경포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중국에 있는 강릉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강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다. 라고 함교진 씨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강릉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천을 겪어왔는지를 이 책은 서술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명주국이라는 나라가 130년 동안 지속됐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역사서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사실인데 이것은 도시사로 기록하니까 제가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강릉 역사는 약 2000여 년에 이르며 동해에 도읍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똑한데? 네. 저랑 얘기가 시작이 비슷해요.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했으며 553년에 신라의 우산국을 병합하여 강릉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노래 가사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잖아요. 근데 우산국을 정벌할 때 배를 출항시켰던 곳이 강릉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챗GPT는 그 책에는 나옵니다.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제가 좀 자꾸 경쟁 그 심을 책 GPT로서 챗 GPT에 대해서 제가 좀 견제하는 마음으로 자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거에 비하면 진짜 그러네요. 어쨌건 제가 읽은 건 틀린 게 없고, 재미는 없지만. 네,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역사서를 읽을 때 너무 주장이 강한 책을 읽게 되면 그 사관에 동조하지 않을 때 거부감이 생기거나 혹은 바이어스가, 편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관을 배제한 채 오로지 사실만 적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이 책은 상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을 지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추천하는 또 다른 방식은 이 책이 서술한 방식입니다. 이건 도시사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도시마다 한국사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를 30번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를 부산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한국사를 광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각도를 틀어서 그 도시의 입장에서 한국사 전체를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30번의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책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에피소드들만 보려고 한다면 야사에 관한 어떤 그런 책들을 보거나 어떤 다른 책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책처럼 굉장히 객관적인 서술을 따르면서도 흥미로운 그런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 박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들도 크죠.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사를 가진 도시로 한 곳을 추천해 준다면 했는데 이 책은 벌써 이미 30개 도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 도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은 로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만 더 가면, 비행기를 갈아타면 튀니지에 갈 수 있습니다. 튀니지의 수도가 튀니스인데 튀니스에 뭘 보러 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가장 유명한 것이란 바로 카르타고죠. 그러니까 왜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 고대 시대에 그렇게 패권을 놓고,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3차례나 벌이면서 치열하게 싸웠는가를 튀니지에 가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예술을 간직한 튀니스를 한번 여러분께 또 추천드립니다. 역사적인 추천해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네. 이미 분량이 넘치는구나. 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역사라는 게 수많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의 어떤 범주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혹은 그것을 카테고라이즈 한다면 어떻게 보면 횡가 있고 종이 있을 텐데 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역사고요. 횡에 해당하는 것이 지리겠죠. 그렇게 지리와 역사로 X축과 Y축을 만들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 부분 어딘가에 다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지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래서 꼭 이 두 분야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추천드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컨셉인가요? 네, 약간 좀
겸손한 GPT로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태까지 얘기 듣고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평가를 남겨달라고 하시니까 한 줄로 한번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가지 다른 시각으로 보는 한국사. 너무 밋밋한가요?